제5차 바른미래당 의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동철 원내대표께서 개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제5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주선, 유승민 두 분 공동대표께서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어제 그제 이틀 연속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개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오로지 개헌안만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야당들이 주장하는 GM 관련 국정조사 그리고 경제와 민생에 관한 법들 그리고 시급한 현안법들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으나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헌안은 반드시 논의해야 합니다. 국회가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논의해야 합니다. 또 개헌은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국정 시스템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헌안은 반드시 논의해야 하지만 지금 국회가 논의할 게 개헌안밖에 없습니까? 지금 당장의 국익을 위해서 GM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 경제에 큰 여파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라도 GM의 국정조사는 해야 합니다. 특히 국정운영에 여당은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개헌안만 논의하자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은 정부의 각 부처의 어떤 법안들이 시급한 것인지 각 상임위의 어떤 법안들을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자고 하는 것이 여당인 민주당이 취해야 될 태도인데 법안도 논의하지 말자. 국정조사도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개헌안만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GM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하면 국익과 관련해 민감한 내용이 공개될 수 있어서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국정조사의 범위에서 국익에 민감한 내용은 빼자고 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GM이 이렇게 되기까지 산업은행에서 산업은행 출신들이 이사로 감사로 GM에 가서 있었습니다. 또 산업은행은 2대 주주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한국 GM이 이렇게 될 때까지 산업은행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한국 GM은 파산하고 미 GM 본사만 배불린 공정거래위원장도 인정한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서 즉시 알아내고 지적했어야 할 국세청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국정조사로 잡아내지 않고 국회가 정부에만 맡긴다고 하면 정부의 잘못은 누가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적폐 아닙니까? 우리 바른미래당은 적폐 청산 절대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 여당이 규정하는 것만 적폐고 야당이 주장하는 적폐는 청산하지 않을 겁니까? 한국 GM과 관련된 적폐도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MBC 사장이 임명됐고 KBS 사장도 곧 임명될 예정입니다. 이제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더욱이 방송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주당이 직접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일 때는 방송의 공정성이 중요하고 여당일 때는 방송의 공정성은 필요 없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과 무엇이 다릅니까? 특별감찰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고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는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결국 제왕적 대통령이 돼서 실패할 수 없었던 우리 헌정사의 그 과거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아직까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까? 게다가 특별감찰관법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주장해서 자신들이 적폐정권이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받아들였던 법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 특별감찰관 필요 없습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선한 정부라고 주장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라고 주장한다면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되겠으니까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하는 것이 선한 정부, 깨끗한 정부, 정직한 정부, 문재인 정부가 먼저 주장해야 될 것들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을 무려 1년이 넘도록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선한 권력 없습니다. 무오류의 권력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 스스로 특별감찰관,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즉각 임명하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특별감찰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개정을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미룬다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 자칭했지만 정작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줄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했던 법이라는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를 대신해서 규제 샌드박스법 관련 5개 법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현재 4개가 발의됐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통해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일자리 정부라 자칭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번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민주당이 여당인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의식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국 GM과 관련된 국정조사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국익과 민생을 위한 각종 개혁 법안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방송법과 특별감찰관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네, 오늘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한국 GM 청산이 오히려 본사에게는 남는 장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신들은 문재인 정부가 GM에 끌려다니면서 농락당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GM이라는 회사가 참 나쁜 기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듯 합니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은 충실한 실사 협조를 조건으로 한국 GM의 단기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실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충실한 실사 협조를 조건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산업은행은 예전에 투입된 올드머니는 그냥 내버려 두고 새로 들어올 뉴머니의 원가 구조만 중요하다는 식으로 정말 거칠의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금융위의 최종구 위원장은 지원 여부 결정 전에 부실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해놓고도 한국GM이 잔류할 의지가 확실하다라고 이런 이해하지 못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GM이 한국GM에서 얼마나 빼돌렸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 본사가 부평 공장 부지 현재 시가로 10조 원 정도 해당되는 그런 자산 더 빼먹을 것이 남았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메리 바라 미국 본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직접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시건방지기 짝이 없는 발상이고 소리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와중에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시민단체가 2008년, 2009년 한국GM이 파생상품 거래로 2조 3천억 원의 횡령 혐의를 비롯해서 11조 원을 빼돌렸다. 한국GM 미국 본사 대표, 전직 산업은행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사개특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제도 전 세계 유례 없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 경찰 체제라면서 여기에 정보 수집 기능까지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사찰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일방적으로 경찰을 검찰의 사법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면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권력에 종속되고 비대화돼서 자정 기능을 상실한 권력기관이 된 데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렇게 나온 것은 온당하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GM 고발 사건부터 철저하게 수사하시는 거에서 정말 진정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예고한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14일 통계청이 2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8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이후에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과 근로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자영업자 수 역시 대폭 감소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추경에 구색은 맞췄는데 스스로 이런 결과를 유도한 꼴이 됐습니다.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현실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정확한 인원 산출도 없는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등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는 정책만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운운하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정책 기조 하에서는 어떠한 청년 일자리 대책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지 시간 15일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 워싱턴 DC에서 개최됩니다. 문제점은 철강 타협을 시도하면서 자동차 주고받기 양보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철강 분야는 한국 FTA 개정의 안건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부과 예외국 지정과 FTA 협상 결과를 연계한다는 방침을 시사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 같습니다. 철강을 가져오면서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이 안에 GM 문제는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지난해 한미 FTA 발효 이후 실적이 가장 안 좋다고 합니다. 대미 수출은 17년 6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는데 대미 수입은 17년 50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4%나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발등에 불 끄기 위한 주고받기 협상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 간의 교역이 결코 한국에만 좋았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미국에 설득시켜야 될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패럴림픽이 관심과 성원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가 패럴림픽 중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되기 전에 틈틈이 패럴림픽에 계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방송 3사, 지상파 3사가 일제히 중계를 외면합니다. 그 시간에 뉴스와 드라마 재방송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파가 패럴림픽을 무시하고 있다, 드라마 재방송이 패럴림픽보다 더 중요하냐,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률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차별적 중계다. 우리나라가 개최금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청률을 돈벌이 때문에 정말 틀어주지 않는다, 이런 비난이 올라옵니다. 따라서 방송사 간에는 의논해서 패럴림픽 중계를 로테이션 방식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계인들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던 그 동계올림픽이 장애인들을 향한 큰 차별로 마무리되고 가는 것에 국민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의식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지를 되새겨서 적극적인 중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방송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우리 정치권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전에 있었던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한다, 만다, 시행했다, 취소하는 그런 교육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행보가 내부형 교장 공모제 문제에서도 또 드러났습니다. 지난 12월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시행학교 비율을 15% 제한 규정 아예 없애겠다는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개선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센 반대 여론이 일자 결국 시행학교 비율 제한을 없애겠다는 애초 계획에서 후퇴하고 50% 확대로 나왔습니다. 오락가락 정책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정책 발표부터 하고 현장의 혼란과 논란이 일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고 정책을 또 바꾸는 이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교육당국의 정책 회보가 정말 자라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깨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그 깨구리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과거에 선거구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걸 원칙으로 돼야 된다고 하면서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3, 4인 선거구제가 확대된다고 하는 입장을 견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이 좀 높아지자 2인 선거구로 지금 현재 각 지역의 선거구 획정위에서 제안한 4인 선거구를 2인 2개로 쪼개기 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원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민주당이 한국당과 담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대전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고 2인 선거구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이 4인 선거구를 없애고 2인 선거구로 다 쪼개기 하려는 지금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민주당은 여전히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가 돼야 된다는 식으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여전히 비례성을 강조한다면 민주당 출신의 대전시의회 의장은 출당시키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4인 선거구를 없애고 2인 선거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을 당장 중단한다고 선언하십시오. 민주당이 자신들의 일관된 가치를
지키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표되는 그 7530 최저임금, 7530의 쇼크, 7530의 저주가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2월 고용 통계를 보면 가장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 숙박업소가 22,000명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연관업종 도소매업이 92,000명이 감소됐습니다. 실업자가 126만 명입니다. 청년 실업률 9.9%, 체감 실업률 23%. 정말 놀라운 좀 쇼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최저임금 비정규직 제로와 근로시간 단축 이런 주된 정책들을 만들어낸 일자리위원회는 위원장이야 그분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다 나왔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또 선택받자고 다 지금 대부분이 선 지방선거에 나오고 있습니다. 총체적 일자리 난국이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제1의 정책으로 청와대 안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왜 그거를 발표하지 않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한 번 보고 못 봤어요. 여기저기에 그 빨간불이 켜지니까 내놓을 수가 없겠죠. 그러고 나서도 이러한 잘못 낀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안보 특사를 일본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는데 경제 특사, 경제 사절단이라도 미국과 일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20년의 그러한 잃어버린 20년을 탈출해서 지금 일본은 고용성장, 완전 고용 상태, 미국도 완전 고용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단히만 보면 37%의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20%까지 내리면서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연동을 했습니다. 기업 기살리기를 하는 방법으로 연동을 했죠. 다시 얘기하면 그 최저임금 임금을 올리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인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이러한 거에 그런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은 또 법인세를 또 이렇게 연동해서 내려주는 그런 기업 기살리기를 하고 있죠. 또 고용정책을 봐도 정규직 비정규직의 중간에 한정사원제를 통해서 노동의 고용의 유연화를 통하고 촉진하고 임금 피크제 계속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 시장경제, 실물경제에 맞는 그러한 기업 기살리기를 해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그러한 기본 정책이 바로 일본과 미국에서 쏘고 있는 정책입니다.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거기에 기업 기살리기의 제도 개혁을 일본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규제 프리존법 또 산업서비스기본법 이런 건 일자리 창출에 절실하게 필요한 법인데도 내몰라라 이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념도 좋고 또 지역도 좋고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126만 명의 실업자를 놓고 그게 더 중요합니까? 최저임금 조금 올리고 안 올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실업자의 그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더 우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잘못된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을 빨리 뒤로 하고 새로운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통해서 시장 경제에 맞는 그러한 정책으로 접근하기를 바라고 오늘 또 다시 그 429조가 편성된 지가 언젠데 또 다시 실업자 또 일자리를 위해서 그 예산 추경 예산을 만든다고 오늘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그 아무리 돈을 줘도
또 공공 일자리 81만 개 이런 엄청난 세금만 들어가는 철밥통만 만드는 그런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근본적인 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내놓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먼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그동안 여러 수단을 통해서 GM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이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산업은행의 소수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또 이를 감독해야 될 금융위원회가 그 임무를 방기한 점, 또 공정위 국세청 등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대응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또 이것을 지렛대로 해서 앞으로 GM과 한국 정부 간의 협상 과정에서도 저는 우위에 있는 그런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군산경제 회복 대책이 대단히 시급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하겠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군산에 의정보고를 하면서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제조업 전체 중에 약 50%가 지금 날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충격이 어느 정도 클 것인지를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산이 유령 도시로 변할 위기에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GM의 실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GM 공장의 재가동을 포함해서 한국 GM 전체의 정상화 방안이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군산 시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은 군산 GM 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명부, 10만 서명부를 9시 45분에 기재부 장관에게, 10시에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10시 30분에는 민주당 지도부에, 11시에는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군산 시민과 전라북도 도민들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서 군산경제 회복대책이 하루속히 또 제대로 된 효과적인 대책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국회 헌정특위 간사를 맡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헌법 개정 소위가 지속적으로 헌법 개정에 대해서 사항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개헌안을 내겠다고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물론 지도부의 결단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헌정특위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대타협을 하루속히 이루어내서 국회가 주도하는 헌법 개정안을 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개헌 시기에 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민주당은 권력 구조에 대한 대폭 양보를 함으로써 대타협을 이루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헌법 개정과 아울러서 선거법 개정 문제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특위가 같이 하나의 특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늘부터 다시 재논의에 들어가게 되는 선거 제도에 관련된 논의를 포함해서 선거 연령 인하 문제라든가 헌법 불합치 법률을 정비하는 문제, 또 연동형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문제 등등에 관한 전체적인 대타협을 반드시 4월 중순 이내에 이루어져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당이 정치권이 협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기에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